여러분, 국을 먹을 때 짜다 혹은 싱겁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과학에서는 농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용액 속 용질의 양을 정량적으로 나타냅니다. 감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농도란 용액 속에 포함된 용질의 양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농도를 설명하기 전에 용질, 용매, 용액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액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인 혼합물을 말합니다. 소금물에서 이 부분의 물질의 구성과 이 부분의 물질의 구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용액을 이루는 성분에는 용질과 용매가 있습니다. 용질이라는 것은 용액에 녹아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과 같은 것을 얘기하겠죠. 다음, 용매라는 것은 용질을 녹이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제 용액의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 속 용질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라는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표현으로는 용액 100g 속에 포함된 용질의 질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포도당 수용액 100g 속에는 포도당 용질로서 포도당 10g이 포함되어 있고, 10% 설탕 수용액 100g 속에는 용질로서 설탕이 10g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액의 질량과 그리고 퍼센트 농도가 같다면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질량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화학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앞서 퍼센트 농도가 같고 용액의 질량이 같으면 포함된 용질의 질량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같다고 해서 포함된 용질의 양, 그러니까 몰수가 같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질량을 몰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 몰 질량이 물질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몰 질량이 180g/몰인 반면에 설탕의 경우에는 342g/몰입니다. 즉 각각의 몰 질량으로 나눴을 때 나온 몰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양적 관계를 파악하는 일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학 반응에서의 그 개수비와 몰수비와 분자수비, 그 다음 관련된 물질들이 다 기체라고 했을 때는 부피비까지 다 동일하지만 뭐는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질량비는 같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으로서는 그 양적 관계를 바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것. 항상 질량을 이용해서 몰수로 바꿔서 그 양적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에서는 새로운 농도를 정의해서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는 단위를 대문자 m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며, 그 정의는 용액의 부피, 리터로 주어지는 용액의 부피분에 해당 용액에 포함된 용질의 양, 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 1몰 농도의 수용액 1리터의 경우 그 속에는 포도당 1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탕 수용액 1몰 농도짜리 1리터 속에는 설탕이 1몰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몰 농도가 같고 용액의 부피가 같다면 포함된 용질의 양, 즉 몰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몰 농도를 이용하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부피의 용액에는 같은 몰수의 용질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양적 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므로 몰 농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몰 농도의 경우 그 몰 농도를 만든 온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몰 농도와 단위 부피당 입자수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볼 텐데요. 몰 농도는 단위 부피당 입자수를 의미합니다. 즉 같은 부피일 때 입자의 개수가 같다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1몰 농도에 25ml 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용질의 양을 혹은 용질의 개수를 4개로 표현해 뒀습니다. 그러면 0.5몰 50ml 속에는 이 용질의 입자의 수를 몇 개로 표현하면 적절하겠습니까? 만약 똑같은 농도, 즉 0.5몰이 아니라 1몰 농도였다면 부피가 2배가 됐다. 그러면 그대로 1몰 25ml 짜리 용액을 부피를 2배로 한다고 하면 입자수가 4개가 그대로 더해져서 8개의 입자수를 표현하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농도가 절반이라는 말은 같은 부피일 때, 자 25ml가 아니고 50ml일 때, 같은 부피일 때 용질의 양, 그러니까 용질의 개수가 절반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8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어야 된다? 4개로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수산화나트륨 100g을 이용해서 수용액 200ml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다시 10몰 농도짜리 NaOH, 즉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드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의 몰 질량은 40g/몰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NaOH 100g의 몰수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g을 몰 질량인 40g/몰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2.5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든 수용액의 부피가 200ml, 즉 리터 단위로 바꾸면 0.2리터가 될 거죠. 이때 몰 농도를 계산해 보면 될 겁니다. 용액의 부피 0.2리터 분의 용질의 양 2.5몰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12.5몰 농도가 되겠죠. 이때 너무 계산적으로 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5몰 만큼의 수산화나트륨이 1리터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면 몰 농도가 얼마겠습니까? 2.5몰이겠죠. 근데 1리터가 아니고 부피가 0.2리터거든요. 1리터의 부피의 5분의 1이죠. 1리터에 들어있었을 때 2.5몰 농도였다. 근데 용액의 부피가 5분의 1입니다. 소금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을 때 짜겠습니까? 아니면 싱겁겠습니까? 짜겠죠. 몇 배 더 짜겠습니까? 그렇죠. 5배 짠 거죠. 똑같은 용질이 들어가 있는데 0.2리터, 그러니까 200ml에 똑같은 소금을 넣었을 때, 물론 여기서는 소금이 아니고 NaOH지만, 근데 똑같은 용질에 넣는데 0.2리터가 아니고 1리터에 넣었을 때 어디가 더 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200ml에 넣었을 때가 더 짜겠죠. 즉 농도가 더 높겠죠. 근데 부피가 5분의 1이란 말입니다. 부피가 5분의 1이면 농도는 5배 진하다. 즉 2.5몰 농도의 5배 되는 거니까 12.5몰 농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 것은 12.5몰 농도의 용액이 아니고 10몰 농도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너무 수식적으로, 너무 수학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농도가 높은 거에서 농도가 낮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싱겁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더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용매인 물을 더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얼만큼 더 넣으면 되냐 이거죠. 12.5에서 10몰 농도로 용액의 농도가 몇 배 물켜지는 거냐? 12.5분의 10이죠. 그러면 용액의 농도가 5분의 4배 물켜져야 되는 겁니다. 농도가 5분의 4배만큼 물켜진다는 말은 용액의 부피는 몇 배가 되면 된다? 그렇죠. 거꾸로 용액의 부피는 늘어나야 되죠. 4분의 5배로 늘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기존 용액의 부피가 200ml였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5, 4분의 5배만큼 늘어나면 250ml가 되면 되는 거죠. 즉 기존 만들어졌던 용액 200ml가 용액 250ml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뭐를 추가해서? 용매인 물, 그러니까 증류수만 추가해서 만들면 된다는 거죠. 플러스 증류수 몇 미리? 50ml만 추가하면 된다는 겁니다.